예,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전세 보증보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제가 한 6, 7차례를 갖다가 사실은 벌써 동영상을 촬영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브리프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는 지금 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126%입니다. 예전에는 뭐 150%였고 뭐 이런 걸 갖다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사실 임대인도 사실은 그저 임대보증보험 문제 때문에 힘들고, 또 임차인들은 전세보증보험 때문에 힘들고, 이런 것이 사실은 그 전세보증금을 갖다 돌려받지 못하는 못하는 문제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이 발생하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이게 지금 분쟁도 많고 지금 소송도 많아요. 이 전세 보증보험 문제는요. 그래가지고 오죽했으면 지금 국회 입법조사처라는 데서 6월 24일인가요? 지금 한 3일 전에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제안을 한 것입니다. 국회에다가. 그래서 그 문제가 사실은 그 비준을 받아서 국회를 통과해서 사실은 전세보증보험이 135%로 갔으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도 좀 덜 전세보증금을 갖다가 반환해는 어떤 그런 토해내지 않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은 이것이 사실은 임차인들의 보호도 가능하고 임대인의 부담도 과연 줄어들까, 이런 문제도 제가 좀 약간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지금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역전세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주택 공시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공시가격에 그 126%나 135%로 완화하는 것을 제안한 것 뿐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해시태그를 달아놨는데, 국회 입법조사처, 뭐 전세보증보험, 세입자 보호 문제, 또는 부동산 시장 안정, 또는 분쟁 감소 문제. 그래서 이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제안한 것에 대한 장단점이라든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고요. 조회수는 좀 나오고 있지만은 사실은 구독자가 아주 다이나믹하게 늘어나진 않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아시겠지만 유튜브 분들이 한 99%는 아마 다 어려울 거예요. 이게 이제 구독자 문제라든지, 또는 좋아요 문제라든지, 또는 조회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다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또 겉으로는 아무런 척 안 하지만 속으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를 희망드립니다. 자, 일단은 지금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제안한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6월 25일 날, 지금 한 이틀 전인데요. 이 비아파트라고 하면은 이제 아시다시피 빌라도 있고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보증보험이 126%가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한 2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135%로 조정해야 된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지금 전세보증보험이 126%가 부작용을 지적하면서, 사실은 이걸로 인해서 반환보증 거절도 늘어나면서 임대인 임차인이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맞물려서 또 이제 아파트도 이제 7월 종료되는 역전세 문제, 또는 이런 거 대출 연장 문제, 세제 혜택 문제도 제안을 했더라고요. 한 3-4페이지에 걸쳐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비아파트가 이제 전세 시장이 이제 급 붕괴되고 있어요. 지금 거의 붕괴가 돼가지고, 사실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아주 해피하지 않은 상황이고,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일시적으로는 해피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2, 3년 있다가는 또다시 반대적으로 이렇게
상황이 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상승하는 겁니다. 같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서로가 상승하는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요, 2022년도 10월 이전에는 공시가의 150%였습니다. 이게 지금 그죠? 전세보증보험이요. 근데 이제 2023년도 4월에 갑자기 이제 공시가를 140%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23년도 5월 달, 지금으로부터 한 1년 전에 공시시가가 126%가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시시가의 그 150%가 140%로 되고,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100%를 90% 하다 보니까 140%에다 90%를 더하니까 126%인데, 요거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또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게 이제 PDF 자료 중에 이제 이 2023년도 전세금 반환보증 개편의 효과와 향후 임차인의 보호 방안에 대해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2024년도 6월 24일 날 323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주택 공시가격의 126% 이내인 반환보증 가입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갖다가 주택 공시가격의 116%에서 135%로 조정 제한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이 제한의 135%라는 것은 공시가격을 150%로 하고, 담보 인정 비율을 갖다가 90%로 적용 시에 135%가 됩니다. 지금 사실은 1년 전까지만 해도 공시지가격의 140%에다가 90%였거든요. 담보 인정 비율을 갖다가. 근데 이제 135%로 상향을 조정을 해서 제한을 한 겁니다. 자, 일단은 지금 국회 입법조사처의 제안을 제가 좀 간략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135% 공시지가의 135%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첫 번째가 사실은 역전세 완화를 위해서 한 제한 조치입니다. 임대인도 힘들고 임대인이 힘들죠. 두 번째는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했고요. 그러나 이 법 자체가 입법조사처에서 제안을 했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제시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임차인들도 부담을 완화하고 어떤 안전하게 사실은 그 주택에서 살 수 있는 어떤 그걸 제한한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 국회 이제 입법조사처에서 제안한 것이 장점은 뭐냐면은, 첫째는 사실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보증보험 가입함으로써 더 많은 세입자들이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전세보증보험 강화로 인해서 전세 수요의 지속적인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지금 사실은 이게 지금 126%를 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반전세화가 되고 있거든요. 보증금에다가 월세가 붙다 보니까는 임차인들도 조금 매달마다 월세를 줘야 되는 어떤 조건이 붙다 보니까 힘들다는 거죠. 세 번째는 지금 현재 말이에요. 전세금 반환 소송이나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인 비용도 굉장히 많이 이런 입법조사처에서 135% 상향 조정할 경우에는 사회적인 비용 감소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단점도 있습니다. 이게 135%로 하면은 사실은 공시지가의 135% 상향은 사실은 보증금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135%를 할 경우에는 보증보험료가 올라갈 수가 있겠죠. 또 임차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보증기간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다는 것도 있어요. 당연히 보증금이 높아지니까는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까는 전세금도 상승하고, 전세금이 상승하다 보니까 세입자들이 부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35%로 상향 조정할 경우에는
국회 그 입법조사처에서 제안한 것이 효과란 것은 첫 번째 여기 보시다시피 그 보증보험 가입으로 안정적인 그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나 안정적인 거래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서 신뢰도도 증가될 수 있겠죠. 분쟁이나 소송이나 이런 것이 덜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은 정부 정책에 있어서 세입자가 보호 정책을 한다는 걸 갖다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하고 정책적인 어떤 그 정책이 된다면은 그 추구 정책도 사실은 신뢰도가 상승하면서 기대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회 입법처에서 제안한 것이 사실은 135%로 상향 조정이 됨으로써 법제화됨으로써 사실 임대인도 좀 조금은 지금보다는 힘들지 않고 또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보험이 이런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서 주거 환경도 안정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될 수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입법조사처에서 23페이지인가 24페이지 어떤 그 안에 보시면은요, 이건 참고 자료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리스크가 대체로 보증금 2억 원인 주택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 사기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도 대략 2억 원 이하의 주택이 82%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은요, 1억 원 이하의 그 전세 사기 피해자가 보통 지금 43.11%입니다. 1억 원에서 2억 원이 38.94%면 대략 82%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국토교통부 자료고요. 이게 지금 2024년도 5월 23일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가격대에는 그 반환 보증 가입이 제외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사실은 이게 지금요, 대부분 다 사실은 보증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이걸 보증보험을 갖다가 어떤 그 차후에 만기 때 보증보험을 갖다가 미반환을 우려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 들고 있고요. 그래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그 위험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간단한 짧은 동영상이었는데 사실은 이게 임대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임차인 입장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짧은 동영상을 여러분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동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여러분이 즐거운 어떠한 생활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